그를 처음 본 것은 런던의 스트릭랜드 부인이 주최한 파티였습니다. 그는 이목구비가 큼직하고 다소 투박한 인상이었으며 결코 세련되거나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건장한 그는 신사다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술적 감각도 어떤 개성도 느껴지지 않는 전형적인 주식 중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착해 보이지만 특징이 없는 사람, 찰스 스트릭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JTI 북스입니다. 오늘의 책은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입니다. 40살이라는 안정적인 나이에 스스로 모든 삶의 궤도를 이탈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왜 번듯한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음침한 파리의 뒷골목으로 타히티의 생생한 자연 속으로 자취를 감췄는지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광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런던의 증권 브로커 스트릭랜드는 17년을 함께한 아내와 건강한 아이들, 그리고 안정된 부를 가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던 어느 날, 그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파리로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은 분명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부인은 남편을 만나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스트릭랜드를 찾아갑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허름한 호텔방에서 제대로 먹지도 않은 채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나는 묻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답합니다. 나는 그려야만 하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죽을 거요. 그에게 예술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달과 6펜스는 제목이자 이 소설을 관통하는 상징입니다. 6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작고 현실적인 가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같이 매달리는 돈, 명예, 체면 같은 세속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반면 달은 영혼을 뒤흔드는 예술적 갈망과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밑에 6펜스를 줍느라 하늘의 달을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6펜스의 안정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6펜스의 세계를 벗어나 달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달과 6펜스가 출간된 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스스로를 우아하고 가장 문명화된 존재라고 믿었던 유럽인들은 전쟁 직후 기존의 가치관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유럽 예술계에서 폴 고갱의 이야기는 전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남태평양으로 떠나 원초적인 색으로 삶을 그린 화가 폴 고갱. 전쟁 이후 세상은 회색으로 가득했고 대중은 그가 그려낸 강렬한 생명력에 열광했습니다. 은행가가 왜 모든 걸 버리고 타히티로 갔는가라는 질문은 의사 출신 서머신 몸에게 매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몸은 직접 보고 듣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 철저한 리얼리스트였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17년, 그는 고갱이 느꼈을 광기의 실체를 체감하기 위해 타히티로 향했습니다. 그 광기를 이해하려 했지만 어쩌면 그것에 매혹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몸은 타히티에서 고갱이 병든 상태에서 그린 유리창 그림을 헐값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강렬한 시각적 경험이 스트릭랜드라는 괴물 같은 캐릭터를 완성하는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스트릭랜드의 광기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하고 잔인합니다. 무명의 화가인 더치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의 천재성을 유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릭랜드가 파리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갈 때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끝까지 간호합니다. 스트릭랜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더치의 집을 자신의 작업실로 점령해버립니다. 그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더치의 아내 블랑슈와의 관계입니다. 더치 부부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평온하고 따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트로브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블랑슈는 남편이 스트릭랜드를 지나치게 감싸는 모습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집에 데려와 간호하겠다는 말에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국 그를 돌봅니다.
스트로브는 아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죽음이 드리워졌던 스트릭랜드는 회복이 되자 이제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랑슈는 스트릭랜드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혼란에 빠진 스트로브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쓰고 그를 따라갔을 때 마주하게 될 비참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는 그녀를 그런 삶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스트릭랜드는 그런 선택을 비웃듯 이용합니다. 그에게 타인은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랑슈를 사랑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체의 곡선을 관찰하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쓸모를 다한 그녀를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칩니다. 자신의 모든 세계를 파괴하며 한 선택이 고작 그림 한 장을 위한 소모품이었다는 사실. 그 허무함에 절망한 블랑슈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더치의 인생 역시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떤 동요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죄책감이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캔버스 위에 완벽한 선 하나를 긋는 것이 한 인간의 목숨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40살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6펜스의 삶을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본인조차 깨닫지 못한 예술이라는 파괴적인 본능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머신 몸은 이를 악마에 사로잡힌 상태로 묘사합니다. 평범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재해처럼 제어할 수 없는 힘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압도적인 본능이 깨어난 순간 과거의 성실한 찰스는 죽고 오직 예술가 스트릭랜드만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나쁜 짓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안에 광기가 거세질수록 죄책감이 머물 자리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그림이라는 기준만 존재합니다. 스트로브의 호의나 여인의 눈물은 그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의 기능적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 친절한 화가의 선의를 이용한 것 역시 그림을 그릴 장소와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섬뜩한 논리입니다. 그의 행동은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향하고 경멸에 가까운 감정마저 남깁니다. 스트릭랜드는 파리로 떠난 순간 도덕적 가면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는 타인의 비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은 사회 안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인데 그는 이미 사회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40살까지 성실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안의 괴물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회라는 틀 안에 갇힌 채 언제든 6펜스의 세계를 부수고 나갈 달빛의 광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리에서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스트릭랜드는 결국 문명의 세계를 완전히 등지고 타히티 섬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그려갑니다. 오직 그림에 몰두하며 살아가던 그는 말년으로 갈수록 서서히 무너집니다. 나병에 걸려 육체가 문드러지고 두 눈의 시력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더욱 집요하게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캔버스를 넘어 자신의 집 벽면에까지 온 힘을 다해 최후의 걸작을 그려냅니다. 그렇게 원시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만큼이나 강렬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여인에게 자신의 일생이 담긴 그 벽화를 불태워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져 명성을 얻거나 비싼 값에 팔리는 것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표현하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캔버스에 쏟아냈을 때 그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불타 없어지는 벽화는 현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달과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실존 인물인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탄생했습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오직 그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닮아 있습니다. 서머신 몸은 이 극단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원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정해준 틀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스트릭랜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고개를 들어 발밑에 6펜스가 아닌 밤하늘의 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향한 뜨거운 광기 한 조각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지키고 어떤 선택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선택이 내가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오늘 준비한 달과 6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JTI 북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여정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